보일러의 종류 특징 그리고 최고 사용 압력, 수압 검사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했어요. 보일러 종류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모양별로 또는 재질별로 강철이냐 주철이냐에 따라서 또는 물을 집어넣는 보일러냐, 물을 안 넣고 물 위에 순다우성, 모빌성, 특수 액체를 넣는 것이냐 이런 종류에 따라서 특징들이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부를 때는 아궁이, 즉 연소실 위치가 물통 속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물통 아예 바깥에서 떼느냐, 그래서 내분식 외분식에 따라서 특징이 나누시기도 합니다. 이제 그걸 보일러 본체에 관련된 공부예요. 보일러 본체, 물이 담아져 있는 몸뚱아리가 어떤 구조나 어떤 모양이냐,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서 종류도 나뉘고 특징도 나뉩니다. 그게 본체이고요. 보일러 구성하는 게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물 담아놓는 물통, 그걸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을 떼는 장치가 필요하죠. 이게 연소장치예요. 그 이제 별도의 단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불 때는 연소장치와 물 담아놓는 본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부속장치라고 불러줘요. 그렇기 때문에 난방설비의 핵심 장치가 보일러 아닙니까? 보일러에서 관련된 모든 문제는 부속장치에 거의 7, 80%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속장치는 자, 물 담아놓는 뭐? 불 때는 뭐? 그리고 나머지가 뭐라고? 나머지가 부속장치. 그렇기 때문에 불 때는 거, 물 담는 거 말고 어떤 것이 있는가 보죠. 보일러에서 불을 떼면은 증기가 나고 물이 점점 달아지죠? 물이 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놔두면은 그대로 놔두면 녹아버리죠. 불에 열받아서 녹아서 증기는 꽉 차고 퍼져버리겠죠? 그러니까 물을 계속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흡수장치예요. 물을 지속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급수에 대해서도 세 문제가 나온다. 급수가 이제 물 문제 아닙니까? 보일러에는 물을 깨끗한 물을 넣어야 돼요. 보일러가 좋아할 만한 물을 넣어줘야 돼요. 사람이 음식 먹는 것과 똑같아요. 몸이 좋아하는 걸 먹어야 돼. 입이 좋아하는 걸 먹으면 안 돼. 보일러도 똑같아요. 펌프 좋아하는 걸 넣으면 안 돼. 펌프 입장, 밸브 입장 그게 아니고 본체 입장으로 봤을 때. 보일러 본체로 물이 들어갔을 때 본체가 부식도 일어나지도 않고 물때가 끼지도 않고 증발도 잘 되고 그러한 품질의 물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면 다 똑같은 물 아니죠? 네. 물이면 다 똑같은 물이 아니에요. 대장금 드라마 보면 나와. 물이 물 종류가 수십 종류라며요. 자, 물 넣었어. 그러면 뭐 해야 돼? 불 떼야죠. 그냥 여기다 불금 이렇게 쓰지 말아요. 불 떼야 돼. 즉 연소해야 돼. 근데 열을 빨아들여서 증기가 나오겠죠. 증기가 나오면은 증기를 그냥 가둬놓으면 안 되죠. 증기를 사용하는 곳, 사용처라고 해요. 사용처에 증기를 이송시켜요. 보내줘야 돼요. 그것을 송기장치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부속장치는 아니죠. 불 뗀다, 연소한다. 그것이 연소장치에 속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집어넣었어요. 불 뗐어요. 증기 나왔어요. 증기 나오니까 보내줬어요. 이제 나머지는 뭐냐.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이제 좀 해야 돼. 보일러를 계속 끓이다 보면은 물속에 있는 불순물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속에 녹아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다. 그리고 아니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물을 계속 끓이다 보면은 물이 진해져요. 맹물이 그냥 진해진다니까. 왜 진해지냐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을 섞어서 넣어요. 물에다 뭘 섞는다고? 양념을 섞는다니까. MSG를 약품을 섞어 부식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 목적에 맞게끔 약품을 섞어서 보일러 본체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그 약품이 계속 진해지는 거예요. 한약 다리듯이. 그러면은 그 진해진 국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대로 안 빼주면 속이 계속 진해질 거 아닙니까? 처음에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 약품이 너무 진해지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빼내고 다시 새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논스톱이에요. 불을 떼고 있으면 물이 계속 달아질 거고
계속 갈아지면은 위험하니까 물이 계속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 이게 계속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전체 오프 버튼 눌러서 다 끌 때까지. 네? 정지 버튼을 눌러서 끌 때까지. 예, 사람이 정지 버튼을 안 눌러도 이거 안 되거든요.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 보일러가 자기가 알아서 불을 끄는 경우가 대표로 5가지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것을 이제 인터럽 제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몸이 안 좋다. 보일러가 정말 안 좋아. 이거 터질 거야. 이러면은 불을 끄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정지하고 보일러 출력자한테 관리자한테 경보를 알람으로 올려줍니다. 자, 이거 위에 뭐죠? 물이 점점 어쩐다고요? 점점 어떻게 된다고? 농축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점점 진해진다 그랬죠? 진해진 것을 빼줘야 돼. 이걸 배출해야 돼. 배출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 분출장치라고. 분출장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 때는 것도 보죠. 연소할 때는 뭘 해야죠? 연료? 공급을 하죠. 맞아요. 틀려요. 사실 연료를 공급하는 것은 연소 장치에는 포함을 안 돼요. 안 해요. 연료 공급 장치라고 따로 부속 장치에다가 포함해요. 연소 장치라고 그러면 버너를 말해요. 버너. 뭘 말한다고? 버너를. 그런데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 연료를 저장을 해서 액체 같으면 저장 탱크, 뭐 가스 같으면 가스 검지기, 가스 유량계 뭐 이런 거 등등은 부속 장치에 속해요. 연소 장치는 안 돼요. 연소 장치는 딱 버너만인 거야. 버너.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풀어보죠. 이렇게 내려와 보죠. 불을 떼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료가 필요해. 그러니까 연료 공급 장치. 연료 공급 장치 또는 연료 배관 그렇게 해도 되고요. 기름이거나 가스이거나 석탄 같으면은 이제 석탄을 자동으로 뭐 부숴서 잘게 넣던 젖은 태우기 좋게끔 공급해 주는 거 그런 장치이고 그 다음에 불을 뗄 때 뭐가 필요해요? 자, 연소 여기 한번 해보죠. 연소가 되려면은 이제 불타는 거죠? 불타는 건데 이걸 화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불이 탄다를 뭐라 그래요? 가연 성분이 공기 중 뭐과 산소와 격렬히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해? 미적지근이 아니고 어떻게? 급격히, 격렬히.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화학에서 뭐라고 하냐? 산화. 그렇게 말해요. 산화. 가연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무엇과 무엇을 해내냐?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빛과 열을 내는 현상. 빛과 열을 내요. 제가 내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쉽게 현대어식으로 한자를 쓰고 있는데 어떤 책에는 빛과 열을 수반하는 현상. 빛과 열이 따라서 저절로 나온다. 라는 거예요. 수반하는 현상. 동반하는 현상. 수반하는 현상.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빛과 열을 낸다. 빛은 이 화염,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이 뜨거운 온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빛이 달라져요. 빛이 달라요. 여러분들 화염의 빛깔을 보고 화염의 온도를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 백색, 푸른색에 가까울수록 어때요? 화염의 온도가 높아. 그리고 이제 이게 밝은 노란색, 오렌지색 하다가 점점 붉은색기를 띠면 어때요? 온도가 낮아요. 연탄이 탈 때 뻘겋게 타죠. 응? 그렇죠? 연탄이 탈 때 뻘겋게.
연탄불보다도 가스포치 같은 거 막 백색으로 막 파란색으로 백색으로 나오는 불꽃이 훨씬 뜨겁죠. 응? 밤하늘에 보이는 별도 마찬가지예요. 망원경으로 관찰하면 내리실이 불구적죠. 이런 별들은 좀 온도가 표면에서 낮은 거예요. 낮다고 해서 사람 체온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예 백색이거나 파란색으로 청광색으로 보이는 게 훨씬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과 열을 내리는 수가 있는데 이 열 나오는 걸 보고 발열량이라고 그래요. 발에 열 난다고? 그게 이제 발산되는 열량이다. 연료가 탈 때 발산되는 열량이다. 그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알아보죠. 이 연료 자체를 저장도 하고 버너 쪽으로 어때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쭉쭉쭉쭉 공급해주는 연료 공급 장치가 있어야 되겠고, 아울러서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돼요. 지금 뭐가? 공기가 있어야죠. 네. 그래서 공기를 버너로 계속 집어넣어야겠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통풍장치. 그렇게 말해요. 통풍장치. 예, 공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예? 네. 공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공기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이 타고 나면은 배기가스가 나오죠. 예? 네? 냉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연기가. 네? 배기가스를 불도로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배기가스 배출.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말해요. 통한다. 바람이 통한다. 그리고 이 배기가스 중에 더러운 것이 껌댕이 나가거나 막 이렇게 홍해를 유발할 수 있는 먼지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러면은 안 돼요. 대기환경법에 위반이 됩니다. 알겠죠? 따라서 매연의 색깔도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야 되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집진장치. 집진장치는 집이 집합시킨다, 모은다 그런 소리고, 진은 먼지 진자예요. 그러니까 배기가스 중에 재가 되는 성분, 먼지가 되는 성분이 이런 것들을 걸러준다. 깨끗하게 날아가게 그쪽으로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이것은 통풍 및 집진장치 이렇게 두 개를 이어서도 불러줍니다. 급수, 소음기, 분출, 연료공급, 통풍, 집진장치.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일러가 터지면 안 되겠죠. 네? 지금 요것은 연소에 관련되는 거죠. 맞죠? 네. 맞나요? 연소 관련이고요. 그 다음에 터지면 안 돼. 즉 파이어를 어떤 게 방지하는 거. 보일러가 전체적으로 터지면 안 되죠. 보압이기 때문에 막 스팀이 빵빵하게 나오니까 잘못 관리하면 어때요? 터질 수가 있죠. 그래서 파열을 방지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파열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장치가 뭐냐? 안전장치라고 해요. 보일러가 터지는 걸 저절로 자기들이 몸을 살리는 거예요. 응? 안전장치가 아주 종류가 많이 붙어 있어요. 요소마다 사고가 생길 위치마다 전부 다 목적을 가지고 안전장치가 붙어 있고, 압력이 초과할 때 방지한다, 온도가 뜨거울 때 방지한다, 뭐가 어쩔 때 방지한다, 뭐가 어쩔 때 방지한다, 이렇게 종류별로 다 붙어 있어서 장치만 공부하다 보면 이게 원래 안 터져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죠? 자, 자동차 엔진이, 전문가 계시니까. 자동차 엔진이 원래 가다가 딱 멈춰가지고 그냥 눌러 붙어갖고 피스톤이 속에 엔진을 눌러 붙은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원래 원리상으로 그러면 안 되죠. 왜?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엔진 오일이 들어있다면 정상적이야. 맞죠? 근데 세차 사갖고 엔진을 살때게 넣었어. 그래서 이제 K 여사가, 제가 성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성씨 평이하는 게 되니까 K 모 여사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타가지고 10년만 탔어. 한 번도 가라면 적 없어요. 가라다 편지를 몰라. 그러면 안 되죠.
이제 비정상적인 경우에 터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될 때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정상인가 정상이 아닌가는 누가 봐야 돼? 1번 세탁소 아저씨가, 2번 앞집에 있는 짜장면집 아저씨가, 3번 근무자 친구가, 4번 근무자가. 누가 봐야 돼? 4번 관리자고 선임된 사람이 기술자가 봐야죠. 어? 그 사람은 전혀 안 보고 같이 얼떨결에 따라 나왔던 방 팔던 친구가 보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럼 벌써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 해서 넘어가야죠. 공기체를 해야 되니까 번호를 굳이 붙인다면 붙일 필요도 없지만 안전하기 다음에 보일러의 각종 상태를 표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각종 상태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첫째, 압력. 알겠죠? 두 번째, 수면. 수면 높이. 수위. 제가 수면 높이에요. 이야기하고 쓸 때는 수위라고 씁니다. 아파트 앞에 경비 보시는 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위, 물 높이, 위치. 그리고 또 뭐예요? 유량. 얼마나 물이 들어가는지, 얼마나 가스가 들어가는지, 얼마나 기름이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 유량을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온도. 얼마나 뜨거운지. 이런 것 등등을 표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뜨거운지. 손가락 넣어갖고 어찌해야 돼? 찍어보고 맛을 봐야 돼. 아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 번씩 그 볼 때마다 온도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손가락 찍어갖고 보니까 10일 지나니까 손가락이 안 남았어. 그 다음부터는 알바생 써야겠죠? 어? 이걸 뭐라고 하냐? 계측장치라고. 같은 말로 지시장치. 지시장치로 표시한 것이 이제 기능사로 이렇게 하고, 계측장치라는 명칭을 해서 보일러에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포괄적으로 다양한 계측장치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가스 산업기사나 이런 데는 계측기기가 따로 어때요? 한 과목처럼 나와요. 에너지관리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측기기 부분이 한 과목으로 이렇게. 알겠죠? 근데 기능사를 공부하면서도 원리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다 배우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들을 배우기 때문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계측장치. 자, 그리고 이거 외에 뭐가 있어요? 자, 수동 말고 뭘로? 자동으로 해주는 자동 제어 장치. 급상기, 송장치, 분출장치, 여료공장치, 통풍장치, 추진장치, 안전장치, 지시장치, 자동 제어 장치. 이거 위에 기타 장치.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문장치가 있다고? 여기도 아무것도 안 속해. 근데 있어. 이 기타 장치에 여기에도 끼지 못하면 기타 장치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기타 장치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수트 블로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 수트인데 꼭 슈트라고 나와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냐면 SOT거든요. SOT는 O는 U로 발음하는 게 아니에요. U가 길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풋볼 하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영어 쓸 때 풋볼 그래요? 풋볼 그래요? 풋볼이요, 풋볼. 근데 희한하게 이것을 어떤 저기서 번역을 해놨는가? 꼭 슈트블로우라고 그래요. 수트블로우인데 발음이. 아마 이거 번역한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슈퍼로든지 슈퍼로든지 발음 똑같거든요. 슈퍼나 슈퍼나. 네? 슈퍼마켓에도 되고, 슈퍼마켓에도 되고. 그러니까 슈퍼맨 해도 되고, 슈퍼맨 해도 되죠. 네. 그게 안 그래요? 미국의 동부 쪽이냐 서부 쪽이냐 영국에 가깝냐 이렇게 확 들어 어느 쪽에 가깝냐에 따라서 슈퍼냐 수퍼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같아요. 이것을 원래 수트블로우인데 슈트블로우라고 발음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강력히 건의하고 싶은 두 가지인데, 보일러에 끼는 때는 산성이라고 하지 말고 보석이라고 하자. 볼처럼 낀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소프트 블로우고요. 블로우는 불어내다예요, 불어내다. 블로우. 이렇게 불어내다. 이런 뜻이고요. 배출하다. 그런 뜻이에요. 뱉어내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트는 뭐냐? 검댕을, 수트라고 해요. 검댕.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검댕을 이렇게 불어서 떨어내는 장치예요. 검댕. 전열면의 겉에 습관이 리바르 같은 데 붙어 있는 것을 불어가지고 떼내는 건데, 사람 입으로 오면 입이 기어버리겠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요. 에어컨 프레셔로 해가지고 앞쪽으로 쏴주거나, 에어컨 프레셔를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우면은 보일러에서 발생된 증기 관을 하나 어때요? 따로 사이드로 빼내요. 그래가지고 밸브를 잘한다. 밸브를 샥 들면 모두를 슉슉 이렇게 쏴줍니다. 발생된 증기로. 근데 증기가 별로 안 나왔는데, 증기가 없는데, 그걸 틀면 어찌냐면은 안 나오죠. 그래서 증기가 보일러에 자기 사용하는 압력, 정상 압력이 몇 프로 이상, 50% 이상, 반 정도 이상 압력이 올라왔을 때 축축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50% 이상일 때 가동해라. 보일러 본체 압력의 50% 이상일 때 가동하라. 나랑 시험에 나오는 거죠. 난방설비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세세하게 설명을 보면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부속장치에 쏠게 있고, 이거 하나하나다. 급수장치는 몇 개를 갖춰야 되고,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용량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송기장치는 거시기, 구출장치는 거시기, 이런 기준들이 착지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장치에 첫째, 뭐라고? 역할. 둘째, 설치 기준. 알겠죠? 네. 설치 기준은 개수. 예를 들면 개수나 개수. 배치기 같으면 몇 개 해라, 몇 개 달아라,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장치 같은 덩어리가 크면은 뭐예요? 덩어리가 크면 몇 대를 설치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높이 달아라, 밑에 달아라, 앞에 달아라, 뒤에 달아라, 거꾸로 달아라, 올타 달아라, 수평 달아라, 수직으로 달아라. 너무 빨리 했나요? 등등 설치하는 위치. 알겠죠?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것도 정해졌어요. 종류가 뭔인데 그 중에서 빼고 반드시 이것은 달아라,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요 형식으로 된 것은 의무적으로 달아라. 기본이 되는 거. 응? 기본이 되는 거? 그런 게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지시장 중에서 수위를 나타내는 중에 유리로 된 수면계, 유리 수면계를 2개 이상 달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유리 수면계. 그리고 뭐 안전장치 중에도 보면 안전 밸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안전장치 종류가 많아요. 안전 밸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일러에 부착하는 안전 밸브는 증기가 있는 증기 위에 부착하되 반드시 스프링식 형식으로 된 것을 1개 이상 달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형식까지 지정한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설치 기준이 제가 지난 시간에 쭉 실제 경영 분석하면서 이게 7단원에 나와 있는 설치 시공 기준이라는 단원에 다 이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부속장치의 이런 형식들, 개수, 근데 어차피 공부를 하면은 설치 기준을 포함해서 할 거예요. 알겠죠? 세 번째, 갑자기 목소리가 삑사리 갔어요. 세 번째, 형식이나 종류죠. 네. 알겠죠? 네. 종류하고 명칭, 그러니까 종류나 명칭, 그리고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 그렇죠. 특징이죠. 특징. 이게 각종 장치를 공부하면서는 이것이 필수적이고요. 난이도가 좀 높으면 네 번째 뭐냐면 점검 요령이 있어요. 점검 요령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점검 요령이나 또는 장치의 어떤 작동 순서 이게 지정된 게 있어요. 대부분 작동 순서가 없는데 꼭 조작을 해야 되는 장치들은 작동 순서. 끌 때는 어떻게 순서를 해라. 킬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순서가 있어요. 응? 순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기능이 불량하다. 작동이 불량 하는 무엇이에요? 응? 원인이에요. 뭔가 이 장치들이 조금 이상해. 맛이 갔어. 맛이 좀 갔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부속 장치가 정상이 아니야. 근데 그 원인을 알아요. 그래야지만 재발을 어때?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꾸 뭔가 고장이 나는 거, 기능이 잘 안 돼. 작동이 뭔가 이상해. 그러면 죽으라고 맨날 갈기만. 갈았더니 그냥 또 금방 또 고장 났어. 아, 그러면 누구만 좋아? 사람은 싱거웠잖아. 좋지. 여러분 집에 가정용 보일러 봤을까요? 다 고쳤는데 지난달에 했는데 또 고장 났어. 누구만 돈 벌어? 싱거웠지만 돈 벌면 계속 불고. 그래갖고 싱거웠다 부르면 그래. 지난번에 거기 안 불러 이제. 에이, 짜증이야. 그 사람이 기술자가 아니야. 불렀는데 딴 집에 와서 또 한 사람만 고장 났어. 그래갖고 또 바꿨어. 근데 그 사람 와서는 말이야. 원래 이건 소모품이에요. 왜? 그쪽에는 합동소입니다. 배우다는 그런 일이 없죠. 어?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 공부를 저희가 짝짝짝 장치별로 하면서 이런 것은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정도는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세팅을 해서 순서적으로. 급수할 때도 짜르라. 송기할 때도 짜르라. 구수할 때도 짜르라. 이런 것들을 머리에 넣고 순서적으로 쫙쫙쫙 정리하면서 공부하면 따보! 공부한 데다가 기억까지 하면 따따보! 기억 못하면 이모. 알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따봉이 아니고 뭐고?